세상에 참 재미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 뒷담화 하는 거 있죠. 참 재미있을 것 같죠. 충보는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지적질은 나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100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은 100회 기념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적질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개적 지적질이기 때문에 댓글과 항변과 변명 같은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질 대안을 만들어내면 좋은 미술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발 미술시장 혹은 미술계의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화가님들에게 재능 기부 좀 그만 받으세요. 미술시장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아트페어, 아트페스티벌, 아트마켓, 기타 등등의 행사, 기획전, 초대전 무슨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미술시장 활성화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품 가격을 현실화한다고요? 얼마나 사간답니까? 전시장에다가 소품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방송 광고하고 적당히 하면 사람들이 막 와서 사갈 것 같지요? 어림도 없습니다. 한 점에 10만원, 20만원 하는 거 수백 점, 수천 점 팔면 뭐합니까? 작가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요. 재료비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그림을 사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화가의 팬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작가와 관련이 있거나 재미삼아 그림을 샀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죠. 투자니 뭐니 그런 관점으로 살 일이 없습니다. 대중성을 확보한다고 거창한 제목을 붙이고 아주 많은 예술가 작품을 걸어놓고 기관장 불러들이고 기업주 초대하고 오프닝 파티 거창하게 한다고 미술시장 활성화 될까요? 글쎄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부터는 미술금융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 사두듯이 미술품이 돈을 포함하고 있고 언제든지 돈과 교환할 수 있다면 미술시장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장식품 시장, 지인시장, 재판매 시장, 비싼 시장, 미술품 상속 시장, 기타 등등 되게 많아야 됩니다. 아트페어 백날 하면 뭐합니까? 화랑도 그래요. 대물낚시 하는 것도 아니고 아트페어 현장 가가지고 지나가는 손님들 기다립니다. 두 번째요, 아트바젤에 대한 짝사랑 구걸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돈 대야 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 돌잔치에 BTS 초대하는 형상과 비슷합니다. 삼성도 LG도 아닌데 내가 우리 애 돌잔치에 BTS 오면은 우리 돌잔치 유료화 시킬게. 그래서 입장객들이 돈 받아가지고 돌잔치 거대하게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BTS가 올까요? 어림없죠. 사실 바젤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오면 좋지요. 미술시장이 재편될 것이고 아시아권에 거대 미술시장이 자리 잡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짝사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미술인으로서 쪽팔립니다. 세 번째요, 문화예술에 대한 나랏돈 그만 탐하세요. 흥겨운 시기입니다. 정부 지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 받으면 뭐합니까? 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흥겨운 예술가들에 대한 실적 지원도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새는 돈 참 많다 이겁니다. 차라리 예술법인이나 조합, 재단에 의뢰하여 기간제로 고용했으면 좋겠어요. 월급 주면서 6개월 후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요. 사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지자체의 기간제로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문화환경, 환경미화 여기에 인력으로 투입해서 일을 시키면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입니다. 힘들면 안 하면 되고 원하는 가난한 화가들은 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쓸데없이 조형을 만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벽화 그리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요, 나라님들 미술금융에 좀 힘 좀 써주면 안 될까요? 미술품 돈 된다고 알려주고 미술품으로 세금도 좀 내게 하고 미술품이 대체자로 인정되는 방식 좀 찾아달라 이겁니다. 문화예술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한다고 학자님들, 교수님들하고 그만 회의하세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미술품 거래 규모 4,500억, 4,600억 그러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걷어지는 방식만 찾는 게 아닙니다. 세금 내고 싶죠? 법안 위반하는 분들이 너무 무식합니다. 현장을 모르면서 세금만 걷겠다고 하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방식을 좀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문화예술 쪽에 직접 가담하고 계신 예술가님들 이제 언론소리 그만 좀 하자고요. 툭하면 정부 지원이고 뻑하면 공공미술위원회와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면 국제화 개방을 하자고 합니다. 글만 쓰면 예술의 대장가가 미흡하니 경매제도를 활성해야 된다는 이런 말 많습니다. 미술 애호층과 컬렉터층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시민의식이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까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공예시장이 참 열악합니다. 비싸게 팔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재판매하거나 더 많이 팔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환장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80년대 중반에 복부인이 땅 투기와 골동시장에 투자할 풍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려청잔이 조선백잔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됐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항아리나 찻그릇 같은 고급 도자기들을 진열장에 집어넣습니다. 안 깨집니다. 써야죠. 써서 깨져야 활성화됩니다. 희소성은요 1000개쯤 있다가 990개가 없어져야 생겨납니다.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도공이 만든 100여 개의 찻사발 현재도 100여 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대물림 할 겁니다. 이러니 미술금융이 생겨날 턱이 없지요. 지금까지 말한 5가지 해결책요 아니어도 할 수 없죠. 저희 지적질입니다. 미술금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되는 투자, 아트테크 다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금이나 주식처럼 미술금융으로 자리 잡게 하거나 대책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좀 모르죠. 그냥 오늘처럼 말씀드렸다시피 100회 특집으로 무조건적 지적질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요 상의하고 싶습니다. 함께 풀고 싶다면요 다녀가세요. 오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시대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